네, 각 증권사 투자전략팀장과 시장의 이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김형렬 투자전략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동안 쉬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바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급락이 나올까, 더 나올까 했었던 우리 증시인데 기관이 오늘 매수를 보여주면서 시장이 낙폭을 빠르게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여파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섣부른 판단을 해봐도 되는 걸까 궁금한데요. 네, 아직은 조금 이 브렉시트에 대한 어떤 파급 범위에 대한 것이 아직 명확하게 규정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난 주말 국내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이 1차적인 충격파가 전해졌는데 이것이 단기간 내 종료되는 데까지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우려를 더욱더 야기하는 이슈 등의 하나는 여러 가지 어떤 분열과 마찰 등에 대한 조짐 등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영국 내에서도 재투표에 대한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는 점 등과 또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은 다양한 의견 등이 아직 하나의 접점을 찾고 있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번에 혼란을 야기한 영국을 바라보는 유럽연합의 시선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반영국에 대한 정서를 비롯한 유로존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어떤 마찰 요인 등이 시장에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하면 아직 금융시장이 안정권에 도달했다라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이 브렉시트라는 새로운 어떤 투자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만난 지 이제 불과 한 3, 4일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 있습니다. 이 문제를 봉합하기 위한 글로벌 정부 그리고 글로벌 중앙은행 등의 여러 논의 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인 만큼 정책 공조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확인한 후에야 어떤 금융시장의 안정권에 진입할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해 두시는 것이 지금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큰 이벤트 이후에 각국 중앙은행들의 정책 공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발표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말 사이 영국 내부에서도 논란 목소리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재투표를 해야 한다, 유효성이 있느냐, 심지어 벌써 이민자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까지 서슴없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브렉시트 투표 이후에 영국이나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다양한 시나리오가 지금 시장에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나리오가 많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투자 판단하는 데 있어서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여러 어떤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 중에서 우리는 이제 경제와 관련된 점 등을 발라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시나리오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금융시장의 어떤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소 여러 시나리오 중에 조금 허황된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는 오히려 시장이 어떤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에 가까워졌다라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여러 시나리오 속에서 투자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과연 이번 사태가 실물 경제에 주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라는 점을 생각해 둘 필요가 큽니다.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 생산과 소비 활동 그리고 정부와 기업 등의 투자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느냐라는 점인데 당장 실물 경제의 실제 경제 활동에 대한 변화가 아직은 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어떤 그 문제 그 실물 경제에 전파되는 영향이 크지 않다라면은 당장 유럽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된다라는 생각을 해두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추세적인 어떤 부정적 상황을 우리가 우려하기보다는 어떤 제한된 범위에서의 변동 상황이다라는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신흥국 경제가 이번 피해의 어떤 핵심이 되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가지시겠지만 지난 주말과 오늘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신흥국 증시와 선진국 증시의 반응을 보면 선진국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현상과 다소 좀 비슷한 양상이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신흥국 경제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변화된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변화 등을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어떤 위치에도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파운드화를 비롯한 환율 시장이 가장 크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1, 달러엔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환율 시장 전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분간 가장 중요한 어떤
통화 가치에 대한 변화는 역시 파운드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지난 주말 이후에도 파운드화 가치가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라는 어떤 소식 등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지금 정도가 우선 파운드화에 대한 어떤 가치 하락의 단기 저점이다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 추세적인 하락, 이 과정에서 이제 영국 경제가 어떤 역성장을 보이게 되고 여러 재무적 어떤 문제점 등을 등장을 하게 된다라면 파운드와 가치 하락에서 비롯된 어떤 단기 혼란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 등은 생기게 됩니다. 통화 가치가 지속된다라는 것은 해당국 내의 자산 가치 하락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인데, 이 영향이 결국 유럽 금융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가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지난 주말 유럽 증시에서도 살펴보면 금융주들에 대한 급락이 가장 컸던 것으로 확인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단기적으로 파운드화의 가치가 이번 브렉시트의 영향도로 인해서 받는 금융시장의 부담을 측정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역시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은 엔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 엔화의 현재 방향성은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충격을 과연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이 제동을 걸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당분간 일본 경제가 받을 부담은 가중될 뿐더러 일본 경제가 가장 대표적인 유동성 함정에 빠진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 예의주시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매매를 언제 해야 하는지입니다. 후폭풍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여부가 가장 궁금한데요. 이번 주 월말 또 월초 여러 가지 변동성이 큰 구간입니다. 어떤 전략 세워야 할까요? 네, 우선 당분간 오늘 하루에 모든 문제가 봉합된다라 보시기에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당장 연고 하나 발라서 나을 상처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다만 월말과 월초 사이에 변화되는 어떤 금융시장의 반응을 다각도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투자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외환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상황은 상당히 불안정한 국면이고 점진적으로 안정된 국면에 찾아갈 가능성이 크다라 판단됩니다. 현재 주요 통화 가치 등은 방향성을 갖기보다는 적정한 수준에서의 등락 상황이 빈번해진다라 판단되는데, 정부와 어떤 중앙은행들 간의 정책 공조 과정이 외환시장에서의 어떤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어떤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라 판단됩니다. 지난 주말 이후에도 이 채권 시장은 이젠 과열 단계에서 오버슈팅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주요 선진국 국채금리가 연중 최저 수준으로까지 내려가 있고, 우리 국채금리 역시 연중 최저 수준으로까지 내려가져 있는 상태인데, 다소 안전자산에 대한 쏠림이 이제는 과열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점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향후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되고 펀더멘탈을 믿을 수 있게 된다라면은 이 시장 금리는 다시금 상승 쪽으로 선회될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이 타이밍에 우리 주식 시장이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정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주식 시장은 패닉 단계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패닉 단계가 어느 정도 지나갔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순간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쪽으로 회귀할 가능성 자체가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하시면서 현재 환율에 대한 조건 등을 살펴보면 수출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교보증권 김영일 투자전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